비가 오는 날이면 잊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소주를 병째로 마시며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붉은 덩어리를 손으로 꺼내 우걱우걱 씹어 삼키던 그 사람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별 손님을 다 봅니다. 술 취해 시비 거는 사람, 음식을 먹고 자리를 엉망으로 해놓고 가는 사람, 사지도 않을 물건을 헤집어 놓는 사람들요.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인상 깊었습니다. 그 사람은 꼭 비 오는 날 밤에만 왔어요. 허름한 점퍼에 눌러쓴 모자, 마스크, 그리고 늘 한 손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 올리는 건 항상 같았습니다. 빨간 뚜껑 소주 2병. 그리고 계산을 마치면 그 사람은 꼭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상했던 건 편의점에서 산 안주를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고 온 검은 봉지 안에서 뭔가를 꺼내 먹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먹는 방식이 좀 이상했어요. 젓가락도 포크도 안 쓰고 그냥 손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거의 씹지 않고 삼키듯이요. 비 오는 밤 편의점 앞에서 소주를 병째로 들이키고 검은 봉지 안에 붉은 덩어리를 꺼내 우걱우걱 먹는 모습은 솔직히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했던 건 그 사람이 항상 먹고 난 후 쓰레기를 전부 챙겨갔다는 거였어요. 빈 술병까지 전부 검은 봉지에 넣어 가져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내가 편하니까 의외로 개념 있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깔끔한 게 아니라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으로 어긋난 날이 있었어요. 그날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남자는 평소처럼 소주 2병을 사서 밖에 나가 앉았고 한참을 먹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밖에 나가 정리하려다가 야외 테이블 위에 반쯤 남은 소주병과 검은 비닐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 거였어요. 저는 그냥 오늘은 취해서 놓고 갔나 보다 생각하고 치우려다가 무심코 봉지 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어요. 안에는 검붉은 액체가 밑바닥에 자작하게 깔려 있고 붉은 덩어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리된 음식 냄새가 아니라 생날것 특유의 비린내, 묘하게 철 냄새 비슷한 게 났어요. 모양도 이상했습니다. 식재료처럼 정리된 느낌이 아니라 크기랑 형태가 제각각인 원초적인 붉은 조각들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괜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사람만 보면 자꾸 그 봉지 안이 떠올랐어요. 묵직한 검은 봉지, 코를 찌르는 비린내, 물컹한 붉은 덩어리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오면 긴장감에 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계산할 때도 무심코 봉지 쪽을 보게 됐고 밖에 나가 앉으면 유리창 너머로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자꾸 확인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제가 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눈치챈 건 생각보다 훨씬 빨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비가 왔고 그 사람은 평소처럼 소주 2병을 계산대로 올려놨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다가 무심코 그 사람이 들고 온 검은 봉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정말 찰나였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이 돈을 꺼내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아무 말 없이 검은 봉지를 자기 몸 가까이 천천히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저를 볼 때마다 전보다 더 오래 시선을 두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계산을 마치고 나가기 직전에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궁금해요. 보여줄까?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부터는 진짜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도 한번 말해봤어요.
근데 사장님은 그냥 이상한 손님 정도로만 여겼고, 저도 그때까진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또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그날 편의점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밖을 한번 봤는데 야외 테이블 위에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늘 들고 오던 것과 똑같은 봉지였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펼쳐진 봉지 안에는 검붉은 덩어리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놀라서 뒷걸음질 쳤는데 마침 들어오시던 단골 아주머니가 그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선지네. 누가 이런 걸 두고 갔대. 근처 24시간 해장국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남자가 항상 술과 먹던 붉은 덩어리가 선지일까? 선지를 날 것으로 손으로 집어먹는 게 정상적인 걸까? 아니야. 저번 거는 선지가 아니야. 저번에 본 붉은 덩어리랑 달라. 오만 가지 생각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쯤 되면 쓰레기 처리 때문에 편의점 뒷골목 쪽으로 나가야 했어요. 뒷골목은 늘 좀 음침했습니다. 벽이 좁고 비 오면 바닥이 축축하고 가로등 불빛도 애매하게만 들어오는 곳. 저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들어가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앞쪽 구석에 누가 서 있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처럼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사람은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꾸 보던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느긋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궁금했어요? 내가 뭘 먹는지.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확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날 봉지 안을 봤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하나에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야 산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밖에는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고 운동화는 금방 물을 먹어 무거워졌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젖은 바닥은 미끄러웠어요. 근데 더 무서웠던 건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였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요. 저는 뒤를 돌아볼 정신도 없이 계속 뛰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발은 익숙한 쪽으로 움직이더라고요. 하천 산책로. 출퇴근하던 길이라 어두운 밤에도 몸이 먼저 아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하루 종일 많이 와서 하천물은 이미 꽤 불어나 있었습니다. 산책로 바닥은 젖어 있었고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생겨 발 디딜 곳도 애매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말 바로 뒤까지 붙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유니폼이 확 잡아당겨졌어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에 무릎이 크게 꺾였고 진짜로 잡히면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저는 반쯤 넘어지듯 돌아서 거의 본능적으로 뒤에 있던 그 사람을 힘껏 밀쳤습니다. 정말 의식해서 민 게 아니라 살려고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젖은 바닥에서 중심을 못 잡더니 그대로 하천 쪽으로 크게 휘청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난간 아래 불어난 하천 쪽으로 묵직한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무언가가 물에 처박히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몇 초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래를 내려다볼 엄두는 안 났어요. 그냥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대로 다시 뛰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독한 감기 몸살에 앓아누웠고 경찰에 신고하진 못했습니다.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일을 그냥 묻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뉴스 영상을 보다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연쇄살인범이 검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실종 사건과 시신 유기 정황까지 연결된 중대 사건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흘려보듯 보고 있었는데 영상 중간에 경찰이 추적 끝에 검거한 장소가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 장소가 제 집 근처였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날 도망쳤던 동선이랑 겹쳤습니다. 그때 진짜 알겠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은 계속 그 근처에 있었고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걸요. 경찰이 잡은 건 제가 신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건들 때문에 그 사람 흔적을 쫓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 그 근처까지 좁혀 들어간 거겠죠. 근데 저는 그 사실이 더 무서웠어요. 그날 하천에서 끝난 줄 알았던 일이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었던 거니까요.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가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편의점 앞에서 검은 봉지 안에 붉은 덩어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씹어 먹던 모습과 제가 밀쳤을 때 어둠 아래로 사라지던 그 사람의 그림자가 말입니다. 그날 밤 제가 그 사람에게 잡혔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